시체 수집가. 도발할 수 있는. 아니, 근데 그런 거 안 집잖아, 우리가. 그런 거를 집어야 돼. 뭐 저거 어쩌다가 집었다고 그런 것도 집을까요? 이미 드로우 해버리면 그리고. 도발할 수 있는 있으면은 내 대간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도발 없고. 첨보, 생흡, 질풍도 다 동일하게. 그러면은 4933 첨보 가지고 있는 실버문 수호병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4933의 도발 가지고 있는 공포의 해적은 정말 안 좋습니다. 하급, 한 명은 하급, 한 명은 최하급 같죠. 그러니까 얘가 딱 하나만 얻으면 안 좋다라는 결론이야. 그리고 4935의 그 정령 앞에 내가지고 그 첨보 도발 얻는 친구. 그 친구가 첨보 도발 얻어도 게임을 터트리진 못해요. 그냥 상대 입장에서 쟤 앞에 정령 내더니 쟤 내네? 좀 귀찮네? 어빌 한번 써야 되네? 그 정도지. 뭐 좀 꼬진 직업들은 그 첨보가 거슬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걔가 야 그렇게 뜬다고 야 저걸 어떻게 잡나 그런 경우는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결국 도발과 첨보를 얻어도 걔만 못하다라는 결론이에요. 왜냐면은 걔는 피가 오니까 3호에 도발 첨보 없는 거나 33에 도발 첨보 있는 거나 좀 거기서 거긴 느낌이고 그쵸? 그리고 걔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도발 첨보를 얻는 거죠. 정령을 먼저 냈으면은 그런 혜택을 얻는 거라서 결국 얘는 첨보 도발에다가 질풍이나 생흡까지 얻어야 돼. 근데 생흡은 역시 투기장에서는 애매한 능력이고 그거 뭐 자기 영웅 힐한다고 해서 그쵸? 질풍도 사실 투기장보다는 건스가 더 나은 능력이긴 해서 이거 4개를 다 얻어도 사실 얘가 뭐 무쌍풀을 하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 얘는 성기사 공채를 올리기가 수월한 역시 성기사가 쓰라고 그냥 만든 카드인 것 같아요. 다른 직업들은 어쩌다가 요거 4개 중에서 3개를 얻는다고 해도 심지어 4개를 얻는다고 해도 만약에 4개를 얻으면 그건 손해일 수가 있어요. 얘가 4개를 얻잖아? 그럼 내 덱에는 질풍이랑 생명력 흡수 카드가 다 들어있다라는 얘긴데 그거 자체가 좀 불행한 것 같아. 질풍이나 생명력 흡수를 가지고 있는 하수인들은 대부분 상태가 안 좋거든요. 내 덱에 없었으면 하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저거 도발 첨보 얻는 거 아쉽다고 픽할 때 질풍이 생음이 막 얘 때문에 다 넣는다고 해도 얘 혼자가 그럼 얘가 캐리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얘가 뭘 해줄 수 있냐가 문제라서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하급 같아요. 그래도 막 터질 수 있는 것 때문에 최하급 보내기 좀 그렇고 그리고 일러 때문에 일러가 좀 예뻐 보이니까 최하급 보내기 좀 그렇잖아. 색깔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아장아장 거리는 해골. 얘는 일단 그 크래시 오브 클랜인가요? 그 모바일 게임 있죠. 거기 나올 것 같이 생겼네. 전투 함성으로는 255. 얘가 죽으면은 상대한테 55. 이 무클라 계열인데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255가 4코스트면은 그래 뭐 사기긴 한데 아주 그냥 필드 역전이 불가능할 정도는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면 4코에 455만 내도 오히려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거 필드 역전하기. 근데 255라고 해서 확실히 필드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아닌데 중매로는 상대한테 5를 주기 때문에 뭐 침묵이랑 같이 쓰면은 이제 좀 사기 카드가 될 수 있겠지만은 하급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중급일 수는 있겠어요. 내가 먼저 쓰긴 하니까. 내 손에 있는 무작위 생명력 수하수인 하나에게 플러스 2 플러스 1을 부여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거의 쓰지 말라고 만든 거죠. 생명력 흡수 카드를 뭐 몇 장이나 픽한다고. 무덤 장복군. 죽은 무작위 죽음의 말이 하수인 하나를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이번 게임에서 죽은. 이거 내 거 말고 상대 것도 되나요? 지금 내 거 기준이라는 설명은 없네요. 상대 중매도 되긴 하나 보고.
이거는 한 상급은 갈 것 같은데요. 상대 것도 된다면 들어볼 확률이 상당히 높고, 체력이 아쉽지만은 공격력은 높으니까. 네, 뭐 아무튼 전투 함성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체력이 안 좋은 이유 때문에 최상급은 힘듭니다. 네루비안 해결사는 모든 주문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건데, 이건 어차피 서로한테 안 좋게 되는 거지 뭐. 오히려 컨스 덱이면은 주문이 비율이 적은 덱에서 좀 쓰라고 만든 걸 수도 있는데, 주문은 뭐 거의 안 쓰다시피 하는 위니루 덱이겠죠. 투기장에서는 어차피 뭐 마법사가 주문이 좀 많은 편이고, 주문을 뭐 많게 집냐 적게 집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안 좋게 나오면 하수인 비율이 올라가고, 주문이 좀 좋게 나오면 주문 비율이 올라가고, 그 차이고, 내가 만나는 상대가 어떨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아무튼 양쪽에다가 걸 거면은 공채라도 기본 공채가 돼야 되는데, 6호 5호면은 6호 5호가 왜 이렇게 많지? 그래서 대부분의 6호 5호는 결국 다 쓰레기거든요. 이것도 결국 최하급 가야 되고. 엄습하는 외눈깨비, 이거는 이제 그 말이 제일 많은 카드 중 하나죠. 그거 노루 1코 그거 막을 수 있어서 그런 건데, 투기장에서는 못 쓸 것 같죠. 아, 그리고 비용이 1인 주문을 파괴한다는 거는 오히려 상대 도와주는 거예요. 두 플레이어 손과 덱에 있는, 일단 내 손과 덱에 일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그 판마다 다르겠죠. 1코 아예 안 짓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판은. 그럴 때는 얘를 좀 픽할 만한데, 상대 손에 있는 것만 부수면 모르는데 덱에 있는 것도 부수니까, 그러면은 얘가 뜨는 타이밍은 6턴 이후라는 건데, 상대가 1코 드로 하면은 대부분 그거는 무조건 상대한테 손해죠. 심지어 기습 같은 카드도 걔는 0코긴 하지만은 6턴 이후에는 드로할 필요 없는 카드인데, 그런 거를 없애주는 거라서 얘는 정말 최악급. 투기장에서는 진짜 쓰기가 힘들어요. 등급자에서 얘한테 뭐 노루한테 고통받던 분들은 얘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생길지 몰라도, 투기장에서는 그 애정을 버리셔야 돼. 아, 내 손에 있는 모든 무기를 버리고 그 무기의 능력치를 얻는다. 근데 무기를 왜 버려야 하죠? 그냥 6호 66 자체로 중급은 돼요. 무기 안 쓰는 직업들도 마찬가지죠. 6호 66이 상급이라고 보기 힘들고, 그냥 아무 능력 없는 거 정도로 보면은. 그래서 중급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무기 쓰는 직업들은 쟤 때문에 무기 버려야 되는 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무기의 능력치를 얻으니까 그거는 쌤쌤이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피우를 얻으면 제가 먹으면은 13, 7이 되는 건데, 그리고 얘 전에 보통 무기 쓰는 직업들도 무기를 다 씁니다. 기사랑 전사랑 뭐 사냥꾼 7코는 거의 뭐 확률이 낮은 거고, 기사랑 전사가 7코 무기에 하나씩 뭐 있다고 쳤을 때, 아 전사도 뭐 피우를 안 나오는 판들 많죠. 그냥 중급. 이제 얘가 정말 투기장에서 어떻게 쓰라고, 실덱에서 어떻게 쓰라고 만들었는지 양쪽 다 모르는 캐릭터인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정리 드릴게요. 얘는 다른 모든 직업은 최하급이고, 도적은 최대 중급까지는 봅니다. 도적은 투기장에서 최악의 2코 한 장도 없어도 11승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덱에 있는 모든 하수인에게 플러스 1 플러스 1을 준다는 거는 분명히 뭐 그걸로 승리와 연결되지는 않지만은 엄청난 효과긴 해요. 그래서 도적이 얘를 게임 초반에 픽을 했다면은 다른 2코들을, 좋은 2코를 안 짓긴 그런데, 뭐 심지어 2코를 한 그 드로우하는 애 있죠. 2짜리 언더시티, 그런 애 한두 장만 짓는다고 쳐봅시다. 얘 이후에 걔네들을 보통 월링에서 들고 가고 얘를 빼니까, 걔네들이 먼저 나오면은 얘가 이제 게임 후반에 나올 때도 또 능력이 발휘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게임 후반에 나오면 능력이 좀 아쉽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도적은 하급이나 중급, 최대 중급까지는 갈 수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못 씁니다. 공작 달달함. 비용이 3일 카드가 없으면 선택한 할 수 있는 걸 변신하고,
능력치는 3-3이 되고 선택이라는 게 뭐죠? 뭐를 선택한다는 거야? 죽음의 기사 별도로 저거밖에 없고 3인 카드가 없으면 선택한 하수에 변신한다? 필드를 말하는 건가요? 자기가 선택을 하나요? 근데 아무튼 얘는 선택한 수에 변신합니다. 그러니까 얼배자고 능력치는 3-3이라는 거죠. 얘는 일단 요 전투 함성이 발휘가 안 돼도 혼자 힘으로 이제 악어 계열과 그 테러닥스를 잡을 수 있는 예, 힘을 가지고 있죠. 얘는 쟤보다는 훨씬 나은 거네. 그러니까 보통 3-3에 아무것도 없다면 제가 하급으로 평가를 하는데 하급 상단으로 평가를 하는데 얘는 중급으로 봐줄 수 있겠어요. 그쵸? 그리고 비용이 3인 하수인을 아니 카드를 꽤 내되게 집었다고 쳐봐. 그래도 전투 함성이 발동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그쵸? 얘는 이제 사고야. 4인 카드가 없으면은 생명력 흡수와 도발을 얻는데 하스스톤에서 4라는 숫자는 신성한 숫자거든요. 적어도 고스트에 있어서는. 다른 데에 있어서도 좀 신성하긴 한데 그 숫자를 내 덱에 비용이 생각하여 없으면 버린다는 건데 얻는 거는 기껏 적어도 한 저능력이면은 내가 저렇게 만들면은 투기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플러스 4 플러스 4 돌진을 얻습니다. 진짜로 그 정도면 밸런스 맞아. 88에 돌진은 돼야 돼. 저 능력이면은. 근데 도발은 아예 아무 상관없이 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생명력 흡수도 그렇거든요. 저 두 개 능력이 다 그렇거든. 저거 자체로 확정 교환에 도움을 주는 거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다 교환에 도움을 주고 게임에 도움을 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하급인데 최하급에 안 가는 이유는 저 전투함성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코사사니까. 근데 사코사사를 바닐라면은 그런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평가해 본 적은 없는데 하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사코 기본 사사 바닐라는 기본 공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하급 상단 정도로 갈 것 같아요. 그냥 사사로 쓰라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쩌다가 사코 적은 덱이나 사코 뭐 적당히 있어도 아주 게임 후반이면은 이거 두 개 없겠죠. 도발 얻으니까 그냥 하급 멍서스. 야 이거는 영문 이름은 뭘까요? 무작위 죽음의 기사 카드 하나를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죽음의 메아리. 그리고 죽음의 기사 카드가 이거다 이거죠. 이거는 지금 제가 번역을 하기가 귀찮고 방송 시간도 오래된 거로 이거는 그냥 안 볼게요. 저는 이거 몰라요. 이건 뭔지. 무기 하나만 볼까? 이 웨폰으로 죽인 애를 이해했어. 이게 이 무기가 없어질 때 중매로 걔 중에서 하나가 튀어나온다고? 좋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주는 건데 공채가 너무 아쉽고 전투 함성이 아니야. 전투 함성이 없어요. 여기 보면 뭐 5코스트도 있고 2코스트도 있구만. 그러면은 얘 괜히 죽음의 기사 카드 때문에 냈다가 필드 역전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카드들은 전부 좋을 것 같은데 가령 3코 3D를 모든 적군한테 에너미니까 모든 상대방한테 3대1 그런 거를 얘가 받는다라는 건데 공채가 너무 안 좋고 중매인 게 아쉬워가지고 죽음의 기사 클래스 카드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고 해도 3급에 갈 것 같아요. 얘를 최상급에 보내긴 힘들 것 같아. 4턴이면 제일 중요한 턴 중 하나인데 필드 잘못했다고 그냥 내줍니다. 리치왕
88 도발의 내 턴이 끝날 때 이제부터 요거 중에서 하나 가져오는 거죠. 이건 뭐 당연히 무조건 특급이고 요 카드의 텍스트를 몰라도 저는 그냥 딱 봐도 그냥 대놓고 세게 만들었어. 그리고 리치왕을 볼품없이 만들잖아? 벤프로도 살해 협박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는 리치왕의 그 인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확장도 결국 요거 드디어 나오니까 아니 워크래프트를 컨셉으로 했는데 어떻게 아서스가 안 나오냐 해서 4년 만에 나오니까 이제 그걸로 홍보 효과가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저거 그냥 1600가루로 만들고 아 하스스톤이 이거 족같네 저거 거지같네 해가지고 떠나는 분들이 아마 국내는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외국에 얘가 인기가 워낙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냥 리치왕 마지막으로 1600가루로 그냥 만들고 가루 없으면 그냥 남은 골드 다 써가지고 뽑을 때까지 뽑고 그리고 그냥 접는 그 정도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얘는 뭐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이번 확장팩의 제일 큰 의미죠. 근데 이렇게 카드 평가 방송을 해보니까 제 생각 일단 하향 평준화가 평균적으로 적용이 됐네요. 그러니까 투기장 기준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는 카드를 너무 적게 만들긴 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유저 입장에서는 비판적인 점이죠. 그거는 부정적인 점이죠. 마상시합과 함께 역대 최악의 성능을 가진 카드들로 가득 찬 확장팩이 나왔다고는 확실히 저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장점은 무엇인가? 어차피 저희 투기장 방송이죠. 기존 3대장 메타 확실히 깨졌습니다. 성기사 많이 약해졌고 그러면 어차피 도적이랑 법사는 여전히 센데요. 법사는 좋은 카드도 충분히 받았고 도적은 어차피 항상 항했던 게 카드를 안 좋게 받아도 어빌 믿고 가면은 그냥 중립 카드랑 어빌 믿고 가면은 항상 최고 상위권 찍었습니다. 못해도 4위였어 도적은 직업 강한 순위가. 그래서 어차피 얘네 둘 메타로 이제 바뀌는 건데 그러면은 얘네 둘만 집어야지 해봤자 투기장 러들이 그걸로 못합니다. 실력으로 3장 중에서 한 장 뽑는 건데 얘네 둘만 항상 할 수가 없는 거야. 심지어 기존에 얘네 셋 중에서 하나 하는 거여도 얘네 셋은 안 나오면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점과 성기사가 약화된 점으로 투기장의 밸런스는 분명히 더 잘 맞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번 확장팩은 투기장 기준으로도 사기 카드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카드들이 다 확률 버프를 받죠. 자기 직업 카드에 새로 나온 카드면은 그게 가장 시너지가 좋은데 확률적으로 그 확률 버프를 또 좋은 직업들이 그냥 결국 받으면서 그러면서 좋은 직업들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기존에는 오버파워 직업이 지금 3개가 확실히 있어요. 지금 투기장 역대 최악의 밸런스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저는 오리지널 때부터 투기장 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보다 투기장 밸런스 안 맞는 시즌 없고요. 지금보다 재미없었던 투기장은 마상시합밖에 없었던 것 같아. 마상시합은 성기사가 그 격려 메타로 막 하면은 너무 사기적인 콤보들이 많아서 상당히 혐오스러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는 당시에 아예 그냥 성기사를 안 고르기로 했었죠 나중에. 밸런스는 지금이 제일 안 맞고 투기장 재미는 지금이 저는 두 번째로 없는 것 같은데 역대 기준으로 이번 확장이 나오면서 조금 바뀔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부정적인 부분은 왜 만들었는지 싶은 카드가 너무 많은 거. 그리고 투기장에서 저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글쎄 카드를 차별하자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집었으면 결국 그것도 소중하게 써야 되는 게 투기장학개론의 그 참된 교육 방향이긴 했는데요. 그 카드 능력이 너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은 그게 좀 답답해 쓰는 사람이 좀 막 짜증이 나면서 쓰게 되는 건 안 좋잖아요. 카드 게임이 그냥 기분 좋게 재밌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약간 능력을 조금만 바꿨으면 했을 법한 카드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 그러면은 결국 또 이런 해골마 같이 좋은 카드들은 나올 때마다 그냥 계속 집고 상대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 그냥 해골마 싸움이 되는 거지. 투기장 이제 7턴 이후에 해골마 더 많은 사람이 이긴다. 먼저 해골마 걸고 하나 끄는 사람이 이긴다.
그렇게 돼버리는 것도 문제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잡아주지 못한 거 그거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역시 각 직업의 밸런스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어떤 게임이나 불가능한 거죠. 카드 게임이 아니더라도. 근데 너무 특정 직업들은 쓸 카드를 없게 만들고 특정 직업들은 쓸 카드를 많게 만들고 그런 거는 좀 피했으면 한다고 매번 확장이 이제 카드 전부 공개될 때마다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거에 실망해서 많은 유저분들이 떠나는 것 같아. 전 뭐 개인적으로도 지금 예전보다 청자가 너무 떠나셔가지고 청자분들이 그게 저는 섭섭한 고민거리인데 그걸 떠나서 제 주변에 이 게임을 떠나는 유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게임 이제 안 한다고 뭐 배그를 한다거나 그런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 뭐 그게 뭐 근데 또 게임을 떠난다는 게 뭐 그렇게 아쉬울 요소는 아니죠. 사실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고 안 좋으면 싫으면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음 항상 최고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카드가 많다라고 카드 평가 예 카드 평가 방송이 끝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다른 분들 방송은 제가 많이 안 봐가지고 어떤 식의 의견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그냥 지극히 개인의 견해입니다. 다른 분들은 좀 야 이번 확장팩 엄청나다 그 막 이런 덱 저런 덱들 이제 막 컨스 게임 재밌어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거의 투기장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소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2번이 너무 밸런스가 파괴돼서 2번을 어떻게든 탈피하고자 2번보다 나아지는 거지. 너무 진짜 야 이것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저것도 저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하면서 내 덱을 좀 덱의 애정이 그러니까 12승을 하거나 3패를 할 때까지 결국 내 덱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방송 끝나는데 오셨네. 안녕하세요. 대부분 퇴근하고 오시는 건가? 그러니까 짧게나마 내 덱에 애정을 갖게 해줄 만한 신카드들이 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확장 나올 때마다 그래. 사실 오리지널 때는 카드도 적었는데도 그런 카드들이 충분히 많았는데 어떻게 카드가 추가되면서 그런 카드들이 좀 적은 거. 그거 어차피 리치왕 이런 애 나오지도 않거든? 이거 발매되고 제가 몇 주 동안 투기장 해도 내가 얘를 뽑겠어? 상대가 한두어 번 쓰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뭐 전설 발견하는 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전설에만 초점을 주는 거. 이번에 야 새로운 영웅이 이제 뭐야 죽음의 기사 버전으로 나옵니다 해가지고 그걸로 관심을 끌었는데 그래봤자 이거 결국 쓰는 직업은 쓰고 안 쓰는 직업은 안 쓰는 거고 투기장 기준은 이게 전설 등급이면은 이게 뜨냐고 이게. 그리고 이게 뜬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무조건 또 너무 사기적으로 세면은 그건 안 되지 안 되니까. 가령 제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짚고 싶지도 않은 능력이고 투기장 기준으로죠. 그래가지고 그런 점들보다는 그렇게 그러니까 특별 카드들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요 중립 아니면은 이런 일반 카드 이런 것들 각 직업마다 일반 카드 3장이면은 투기장이던 등급전이던 그 직업에 뭐가 지금 제일 보편적으로 필요할까를 잘 생각해서 3개를 만들어 주거나 그게 싫으면은 그 팩값 받아야 되면은 그러면은 한 2개만 그런 식으로 만들고 하나는 그냥 대놓고 버리는 카드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만들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요 중립의 일반 등급 카드가 저는 이렇게 기사들 이번에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봐도 거의 이렇게 지wo 카드 위주로 저도 보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보자라고 해서 여기서 제가 처음 본 카드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 등급이 결국 투기장 로저스는 제일 중요한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이런 것들은 사실 영웅 등급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픽할 기회를 별로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픽할 때마다 계속 나온다는 거.